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2006년부터 JP 모건 CEO를 지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참 위기 좋아하죠. 미국에서 이런 대형 은행은 단순히 고객들에게 대출만 해주는 기본적인 은행이 아닙니다. 연준과 함께 호흡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장 역할을 하는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달에 미국에서 은행들의 연쇄 부도가 터졌었죠. 이때 다이먼 회장 지휘하에 JP 모건은 망해가는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면서 은행 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은 편에 서서 경제를 잘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분이 가지고 있는 JP 모건 주식 중에 100만 주를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판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JP 모건의 주가는 떨어지면서 이날 3.6%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이때 은행 섹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JP 모건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들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파이낸셜 섹터가 온통 빨간불을 그렸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한글이 좀 더 읽기는 편하죠? 이분이 JP 모건 주식을 86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2%인 100만 주를 내년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한국 돈으로 1,900억 정도예요. 대략 2,000억 정도를 판다고 하는데 엄청난 규모죠. 도대체 왜 이렇게 주식을 파는 것일까요? 공시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의 주식 매각 배경에 대해서는 재무 다각화와 납세 계획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세금 내는 목적으로 주식을 판다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주식을 판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다이먼 회장은 지금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했지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이랬던 분이 갑자기 주식을 판다고 하니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분 나이가 67세 정도 고령이라고 하니 이제 다 팔고 쉬러 가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요즘 60대면 한창이에요. 80살이어도 미국 대통령 하잖아요. 저는 이분의 최근 인터뷰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5월 31일 공직 출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봉사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최근 국채 숏 베팅에서 2천억 이상 벌었다고 하는데요. 다이먼 CEO가 공직에 대한 힌트를 던졌던 그날 이분은 트위터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10년을 관리할 모범적인 비즈니스와 재정 및 글로벌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다이먼 회장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다 이런 말을 했네요. 저는 공직이라고 하면 재무장관 정도 생각했었는데 빌 에크먼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 하라고 하네요. 실제로 10년 전 워런 버핏은 다이먼 회장이 재무장관의 적임자라고 추천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분이 됐지만 지금 현재 다이먼 회장의 위치라면 대통령이든 재무장관이든 뭐든 노려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딜이 오고 갔는지 모를 일이죠. 이것은 지난 10년간 JP 모건 월봉 차트인데요.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판다고 했을까요? 무언가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기에 주식 매각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분은 최근 몇 년간 위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야기 몇 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달 다이먼 회장은 인베스터 데이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돈줄이 마르면서 국채 금리가 그때 당시 금리인 3%대가 아니라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금리가 5%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 24일 다이먼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서밋 행사에서 파월이 1년 6개월 전에 내놓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100% 틀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너네 과거에도 틀렸으니까 지금 내놓고 있는 내년도 경제 전망 역시 틀릴 수 있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해. 너무 방심하지 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연준은 1년 6개월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즘 욕 많이 먹고 있는 파월 형님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1년 6개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금리 올려야 돼 이런 말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템퍼러리 인플레이션 이런 말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크게 왔고 이분은 부랴부랴 금리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만약 이분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올렸었더라면 지금보다는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지금 현재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9월 연준회의에서 나온 내년도 경제 전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24년 전망치를 박스로 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GDP, 실업률,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내년 GDP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역시 4%대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죠. 2.5%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연착륙 시나리오예요. 나름 경제가 살짝 꺾이면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약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연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2번 정도 내린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연준은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히고 경기도 살짝 꺾이면서 내가 금리 2번 정도 내려줄게 이러한 말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먼 회장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인플레가 더 심해지고 지금보다는 금리를 1%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열린 행사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만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는 지금 상황은 1970년대를 떠오르게 한다. 물가가 폭등했었던 1970년대를 대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앞으로 인플레가 더 심해진다. 이러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20년 전 대비 4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를 향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먼 CEO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네요. 인플레가 잡히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러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연준이 예상하는 연착륙 시나리오와 이 두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위기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은 대놓고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말한 대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위기 같은 것은 오겠죠. 그리고 연착륙을 할지라도 생각보다 센 연착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방어주에 투자하거나 혹은 현금을 보유하거나 이러한 전략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직후에 나왔었던 상승장에 너무 취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세계적인 투자 구루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